보바리 부인, 원제 마담 보바리입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 추천 독자. 히스테릭하고 우울증이 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 그리고 그녀를 해석하고 싶은 주변인들. 보바리 부인은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1857년에 발표한 사실주의 소설로 낭만적 환상에 사로잡힌 한 여성의 몰락을 그린 작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용만 본다면 기혼 여자의 불륜 내용으로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바리 부인은 정제된 언어로 현대적인 인간의 한 유형을 창조한 시금석 같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줄거리입니다. 엠마는 시골 의사인 샤를 보바리와 결혼하지만 평범하고 단조로운 결혼 생활에 금세 환멸을 느낍니다. 엠마는 어린 시절 읽은 낭만적인 소설들의 영향을 받아 열정적인 사랑과 상류층의 삶을 꿈꾸고 파리를 동경합니다. 그녀의 심정이 드러난 대목 보시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어떤 다른 여자보다도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후작 부인을 몇 명이나 보았지만 나보다 용모도 떨어졌고 태도도 우아하지 못했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녀는 신의 불공평함을 원망하며 벽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남편 샤를은 성실하지만 둔하고 엠마는 시골 생활은 지루하기만 합니다. 점점 권태와 불만에 빠진 엠마는 외부에서 이상적인 사랑을 찾으려고 하며 가정일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신경질 같은 건 생기지 않는다. 몸이 한가해서 빈둥거리고 쓸데없는 일만 생각하니까 생기는 병이란 말이다. 역시 의사 어머니라 그런지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녀는 먼저 지방 유지인 로돌프와 불륜 관계를 맺지만 낭만적인 미사여구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적극 구애하던 처음과는 달리 그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귀찮을 뿐더러 비용이 드는 것은 안 된다면서 말이죠. 엠마가 함께 도망을 가자고 하지만 그는 거짓 편지를 쓰고 홀로 떠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었는데, 남자가 솔직히 말하면 여자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최대한 낭만적으로 사랑을 꾸며야겠다고 독백하는 장면입니다. 로돌프는 적당한 변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떨까? 아니다. 그런 말 정도로 마음을 돌릴 여자가 아니다. 그러다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런 여자에게 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엠마가 아름다웠고 운명을 원망하라며 미사여구를 쥐어짜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아니 또 뭐라고 울고불고 하면 난처하니까 좀 더 덧붙여야겠다. 혼자 낭만적 사랑을 하다 차인 엠마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후 젊은 법률 사무원 레옹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며 더 깊이 빠져듭니다. 둘의 관계는 엠마가 주도하긴 하지만 사치와 허영에 빠져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기저기 돈을 융통해 보려고 하지만 남자들은 엠마의 몸을 탐할 뿐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빚독촉과 사회적 파멸의 위기에 몰린 엠마는 절망 끝에 비소를 먹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녀가 죽은 뒤 남편 샤를은 아내의 외도와 빚을 알게 되지만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으로 부인의 관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딸은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채 가난 속의 할머니에게 맡겨집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도 알게 되고 내연남이었던 로돌프도 만나게 되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고 다만 운명의 죄라며 부인을 더욱 그리워하며 합리화하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당시 19세기 프랑스에서 여성은 계급 상승이나 자아 실현의 통로가 거의 없었고 결혼이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엠마는
더 높은 상류층의 삶을 동경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녀의 바람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됩니다. 엠마는 소설을 보면서 가상을 꿈꾸었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SNS에서 매일 부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동경하는 인간 군상도 엠마와 거의 동일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불륜을 다루며 교훈적인 결말도 주지 않는 서술로 인해 풍속문란이라는 이유로 재판까지 갔던 당대의 문제작이었습니다. 작가는 엠마는 진실을 말하는 인물이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며 작품을 옹호했다고 전해집니다. 감정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문장은 차갑게 쓰는 작가의 문체는 얄밉기도 하고 너무 현실적이라 공감되기도 거리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 곁에서 수많은 시체를 봤던 경험이 작가를 염세주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을 받기에 역설적으로 유머와 해악이 생길 수 있었겠지요. 번역자 미니식 교수에 따르면 플로베르의 염세주의와 해악은 자동차 바퀴처럼 축을 이루며 플로베르 문학 세계의 기초를 이룬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는 보바리 부인은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엠마는 편협하고 비속한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깊은 절망과 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인물로 독창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현 시대도 SNS 속 화려한 삶을 동경하고 비교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혐오하며 소비와 관계로 공허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꼭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남성들도 자유로울 수 없죠. 혹시 이 책은 저승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인생 비법은 아닐까요? 미니식 교수 번역본 참고했습니다. 보바리 부인이 어렵게 몸소 불륜까지 직접 실천해 얻은 지혜를 후대의 많은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욕망으로 불타올랐던 보바리 부인의 비극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보바리즘을 만들어낸 논란의 고전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었습니다.